믿기 어려운 세상에 속지 않는 죄를 드리는 풍수명가 이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도의 주산 선정은 국운과 발전을 좌우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한양은 풍수지리 이론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시로서 세종 때 한양의 주산 문제가 조정해서 큰 논쟁거리가 된 것만 보아도 우리 선대들이 주산을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한 후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을 겪고 나서야 이방원이 왕이 되었으며 세종의 등극으로 비로소 태평성세가 이루어졌던 시대적인 상황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일부 풍수가와 대신들은 서울의 지세를 임금, 남편, 주인에 해당하는 주산인 북악산이 신하, 아내, 손님에 해당하는 조산인 관악산보다 낮아서 술법상으로는 손님 즉 외세의 간섭이나 신하의 모반, 하극상 사건 등을 낳은 것으로 풀이를 하였습니다. 한양의 주산 문제는 전도 당시와 세종조에 여러 번 거론되었다고 하는데 전도 당시 무학대사와 정도전 사이의 주산 및 자양 논쟁은 그 신빙성을 믿기는 어려우나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태조가 한양 땅에 천도를 결정하고 궁궐을 짓기 전에 왕사였던 무학대사의 의견은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고 남산을 뺏고 북악을 청룡으로 하여 자향을 동쪽 방향으로 하는 도읍 건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정의 실력자였던 정도전은 군주는 남쪽을 바라보며 정사를 펼쳐야 한다는 이유로 15도 동쪽으로 지우친 남향으로 하는 궁궐을 관철시킴으로써 현재 경복궁의 자향으로 건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무학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200년이 지나 내 말을 생각하리라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또 통일신라 시대 의상대사의 제서라는 산수비기에는 도읍을 택할 때 성녀의 말을 들으면 점차 연존의 바람이 있을 것이지만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시비를 하면 150년이 지나기 전에 찬탈의 화가 일어날 것이요 겨우 200년 내외에 반탕의 난에 이를 것이니 잘 생각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그 후 묘하게도 적중이 되었는데 태종의 골육상경, 세조의 왕위 찬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조선 왕조의 전궁 등 수많은 사건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양의 자향이 무학의 주장대로 동양으로 결정되었더라면 현재의 서울과는 도시의 규모나 형태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 지각적 측면에서도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 중심의 핵심적 건물인 왕궁의 방향이 도시의 가로망과 발전 방향 등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남문이 설치되었으면 도시의 발전축이 동쪽 방향인 내륙 지방으로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주산 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는데 가장 많은 것이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는 한양의 궁궐은 청룡인 낙산이 짧고 약해서 장자, 장손 즉 왕이나 왕자가 단명하거나 불행해진다는 속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가의 장자 불행을 겪으면서 불상사를 해소해 보려는 욕망에서 대두된 주산이 바로 인왕산입니다. 그러나 주산을 바꾼다는 것은 도시를 재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많은 논란 끝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한양은 주산인 관악산이 현무인 북악산보다 높아서 외부 세력이 넘보는 불안한 행국이며 관악산의 형상이 매우 강한 화기를 지닌 화산으로 한양의 문안 사람들은 쳐다보기조차도 꺼려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악산의 강렬한 화기가 한양 명당에 강하게 비춰짐으로써 이를 막아내기 위한 수많은 풍수 비보책을 시행하였으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한양은 주산인 342.4m의 북악산 좌우로 낙산과 인왕산이 용과 호랑이가 되어 도성을 감싸고 있으며 그 앞으로는 262m의 남산을 사이에 두고 손님산인 629m의 관악산과 대자하고 있습니다.
조선조는 북악의 혈처에 경복궁을 건립하였고 주산에서 혈처로 연결되는 기맥을 보호하기 위해 북악에서 돌을 캐지 못하게 하고 농작물 경작까지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와 같은 주산의 입지를 한반도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경복궁이 내맥이 내려오는 길목이며 길을 모아 명당에 공급하는 수문자리에 해당하는 곳에 의도적으로 총독관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생기 출발점인 경복궁 남쪽에는 궁궐의 대문이었던 홍례문을 흘러내고 그 자리에 무거운 돌덩어리로 중앙청을 지어서 한양 땅의 목을 조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서울시청을 지었는데 청와대 중앙청 서울시청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한자로 대일본이라는 글자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뿌리 깊은 풍수지리사상을 역이용하여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하고자 했던 만행이었습니다. 또한 총독관제는 사람의 목에 해당하는데 총독관제를 지어 한양명당의 목을 누른 결과로 역대 조선 총독의 말기도 좋지 못하였고 그 후 그곳에서 생활한 대통령들도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살다가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런 행태는 한반도가 거대한 대륙에서 돌출되어 일본 열도를 겨누고 있는 흉기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의 사고로는 흉기인 한반도를 무력화시켜야만 일본이 번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전역에 풍수지리적 압성 처방을 수없이 실행하여 지기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국원 상승을 위해서 청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와대의 서북쪽이 낮아서 황천살이 좋지 못하고 안산이 남산이 정중앙이 아니라 빗겨 앉아 있으며 자청룡의 끝이 바깥으로 휘는 등 전체적으로 명당이 평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의 문제는 결국 국운으로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바로 북악산을 주산으로 한양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도시의 주산은 그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며 특히 수도의 주산은 국운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